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보여준 뒤 잠시 동안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횡보를 한다는 건 과매수를 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과매수 시키기에 성공하게 되면 재상승을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만 하는 건 아니겠죠. 때때로 과열을 시키는 정도가 아닌 찬물을 끼얹는 수준의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횡보 이후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혹은 하락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 그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넘버원 트레이더의 차트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트레이딩뷰 콘테스트 랭킹 1등, 2024년 코인 유튜버 실력 랭킹 1등, 길거리에서 시작해 정점까지 찍은 남자 베이지컬리입니다. 오늘날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보여준 뒤 조금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원래 큰 추세가 나온 이후에는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한 법입니다. 추세 에너지를 전부 소진했으니 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는 횡보를 하며 에너지를 새로이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상승이 나왔던 날이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이 날은 꽤나 중요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과거 붓다빔이라고 부르는 전설적인 빔이 발생했던 날과 동일하죠. 바로 2021년 5월의 부처날, 하루 만에 무려 15K가 떨어지는, 퍼센트로 보면 34%가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4% 떨어졌다는 건 알트코인은 40%에서 50% 이상 떨어졌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명 붓다빔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붓다빔이 터지는 거 아니냐 하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차트는 상방으로 움직였다. 아래로 붓다빔이 터지는 게 아닌 오히려 위로 OK 올라가준 모습.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하락을 걱정하면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저점 매수를 노린다면 저점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세력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기다리는 타점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부처날 붓다빔이 아니라 역붓다빔이 나올 거다, 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크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분석을 했죠. 유튜브 시황과 더불어 46개의 실매매 브리핑을 통해 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왜 제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고 있는지, 왜 평소보다 비중을 크게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상방 근거들이 너무 쉽게 포착되는데요. 제가 상승을 보던 이 당시에는 다들 하락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개미적 사고에서 벗어나 세력의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미로 태어났지만 생각까지 꼭 개미처럼 해야 하는 건 아닐 테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현재 차트에서 다음 방향은 어디인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오늘의 시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의 최근 전적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7K 최저점에서 상방 분석, 그리고 상방 63K에서 상방 분석, 그리고 상방 63K에서 또 상방 분석, 그리고 하방 61K에서 상방 분석, 그리고 상방 61K에서 또 상방 분석, 그리고 상방 61K에서 또 상방 분석, 그리고 또 상방. 저는 5월 내내 상방만 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61K에 오는 족 전부 매수로만 접근했습니다. 먹으면 크게 먹고 손절이 나가면 작게 나갈 자리, 애초에 손절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추세 매매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 파악에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승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승률이 80%에서 9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제 승률이 높다는 건 실전 대회 성적이 증명해주는 부분이겠죠. 비트코인 저배율만 운영해서 랭킹 5등, 수익률 297% 마감. 원래 추세 파악을 하는 게 어렵지 추세 파악만 해내면 그 뒤는 비교적 간결한 법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실전에서 뛰고 투명하게 활동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유튜브 멤버십조차 걸어두지 않았죠. 유료방 그딴 거 없고
없고 유튜브 멤버십 그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이것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것만큼은. 구독을 누른다고 여러분들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구독을 누른다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신다면 저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직도 악질 쓰레기 유튜버보다 구독자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저는 현재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화끈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랑질만 해놓고 결론은 꽁꽁 숨겨두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겠죠. 오늘의 결론, 비트코인 또 상방이다 입니다. 저는 이미 5월 내내 앵무새처럼 상방만 외쳤는데요. 여전히 그 관점이 유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덜 올라왔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비트코인은. 그럼 아직도 상방을 보는 이유 4가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합리적 분석이 중요한 법이겠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상방인 이유. 비트코인은 한동안 박스권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저항을 받은 구간이 어디다? 자, 박스권을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최고점 저항 받은 구간 정확히 박스권 크기랑 1대1 지점입니다. 딱 박스권 대비 1대1로 올라왔다. 원래 이 박스권 패턴은 1대1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확히 1대1을 찍었다. 이렇게 완벽한 타점은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자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덜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올라갔어야 진짜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딱 1대1 비율 찍어버리면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즉 마지막 최고점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저는 어디까지의 상승을 보는가? 자, 보세요. 조금 차트를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띄면서도 이렇게 저점을 둥글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점을 둥글게 돌리면서 상승한다. 이건 구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까지 했다. 이때 저는 69.5K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69.5K냐? 이 당시 더블탑 패턴이 터지면서 평생을 내려갔습니다. 다시 이 가격대를 복구해준 적이 없죠. 그리고 패턴이 터진 자리가 69.5K 69.5K를 복구하러 가는 찬스는 이번이 최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끝나지 않은 이유. 다위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점이 내려가고 계속해서 고점이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큰 차트에서. 이게 뭡니까? 변곡이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점이 있고요. 여기 저점이 있죠. 고점 내려가고 저점 내려가고 고점 내려가고 저점 내려가고 고점 내려가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저점이 올라왔다. 근데 고점도 올라왔다. 상승 변곡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막 상승장으로 변곡이 되었는데 벌써 상승장이 끝난다? 그건 어불성설이겠죠. 따라서 이 또한 제가 추가 상승장을 보는 근거. 자,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기관적인 측면인데요. 빠르게 볼게요. 5월 13일 디지털 자산 순유입, 5월 14일 비트코인 순유입, 5월 15일 비트코인 순유입, 5월 16일 비트코인 순유입, 5월 17일 비트코인 순유입. 온통 유입뿐입니다. 이게 뭐냐? 코인 시장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 사 모으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심지어 5월 16일부터는 비트코인 최고점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또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이 모양인데 개미들이 판다고 내려가겠습니까? 개미 매도세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번에도 기관 따라다니겠다. 세력 따라가겠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차트 패턴
패턴적인 이유인데요. 비트코인 차트상 32일 규모의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존재합니다. 32일 규모, 즉 한 달이 넘는 규모라는 거죠. 소규모 패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제 막 상방 돌파한 시점이다. 그럼 당연히 일단은 더 간다고 본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하는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분석이 아닙니다. 궤변을 펼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분석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벌리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려운 기술, 더 심화적인 기술, 더 화려한 거 그거 쓴다고 돈 더 벌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간결하게, 심플하게, 기본적으로 그게 전부입니다. 이 시장은 보다 보면 비기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들이 재미없고 어쩌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저는 비기라고 생각합니다. 투박하지만 근본적인 것.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박스권에 1대1 비율을 찍었고요. 이거는 원래 정석적인 게 맞습니다만 패턴이 너무 완벽한 비율로 나오면 오히려 최고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고점을 다시 깨러 간다고 봅니다. 둘째, 큰 추세상 다우이론 변곡이 이제 막 발생했습니다. 더 올라간다. 셋째, 기관들은 자꾸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간다. 넷째,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제 막 돌파한 상태. 역시나 더 올라간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63.4K 밑으로 내려오면 제 분석이 틀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63.4K는 직전 박스권의 상단부에 해당하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상방을 못 봅니다. 박스권 돌파가 기점이 돼서 올라가는 건데 다시 박스권 내부로 되돌아온다? 상승 끝났다고 봐야죠. 단 63.4K만 지켜준다면 70K 이상도 무난하게 가는 차트라는 것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봐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쿨한 남자 베이지컬리였습니다.